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일하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받아보니 한 달에 7, 80만 원이야.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이 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속으로 하고 계신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 안팎을 받으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사시는 부부는 15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은퇴자 평균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후반부에 기초연금 놓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이 돈으로 실제로 어떻게 한 달을 꾸려가는지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잠깐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솔직하게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숫자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요. 이게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약 66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이 66만 원이에요. 평균이라는 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합쳐서 나눈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40만 원대, 50만 원대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초연금이 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한 달에 최대 34만 9천 원, 부부 두 분이 다 받으시면 각각 26만 7천 원씩 합쳐서 53만 4천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40만 원에서 50만 원대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 30만 원 남짓 더 받으시면 합산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시는 은퇴 어르신 중에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80만 원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나 숫자보다 실제 사람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와닿거든요. 경상북도 어느 소도시에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 올해 72살이에요.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요. 자녀는 둘인데 서울이랑 부산에 따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좀 보내준다고는 하지만 할머니는 받기가 영 불편하다고 하세요. 애들도 살기 빠듯한데 내가 어떻게 손 벌리냐 하시면서요. 할머니 한 달 수입이 딱 국민연금 47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 합해서 80만 원이에요. 딱 80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사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한 달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월세가 25만 원이야. 관리비는 3만 원 좀 넘고 전기, 가스 합쳐서 여름, 겨울엔 1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봄, 가을엔 5만 원도 안 나와. 그럼 고정으로 나가는 게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야. 남은 게 40만 원이지. 이걸로 밥 먹고 병원 가고 약값 내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찔끔 보태고 하면 한 달이 딱 맞아. 딱 맞는 정도가 아니라 빠듯하지.
할머니가 식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여쭤봤더니요. 한 달 식비가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라고 하세요. 혼자 사시니까 많이 사봤자 남아서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사신대요. 시장 가시면 그날 팔다 남은 채소 한 단에 1,000원, 2,000원짜리 찾아서 사오시고요. 단백질은 두부나 달걀 위주로 드신대요.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는데 그것도 삼겹살 같은 거 말고 닭 다리 3개짜리 한 팩 사다가 2끼로 나눠 드신다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있지.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싶을 때 있어. 그런데 갈비탕이 지금 시내 식당에서 12,000원이더라고. 혼자 앉아서 12,000원 내기가. 그게 그냥 아깝더라.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 가지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80만 원으로도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못 산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도 빠듯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못 산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비결이 뭔지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외상이 없어. 카드 쓰면 이자가 붙잖아. 그거 없어. 그리고 돈 쓸 일 만들지 않아.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나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이런 거 자주 하면 돈이 없어.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만 친구들이랑 밥 먹어. 그때는 즐겁게 먹지. 그게 다야. 할머니 말씀이 뭔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핵심을 짚고 있어요. 고정 지출 줄이기, 외상 안 만들기, 특별한 날 딱 하나 정해서 즐기기. 이 3가지를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분한테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의료비가 변수예요. 할머니는 지금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드시는데 한 달 약값이 2만 원 정도라고 하세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셔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급여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은 달라요. 실제로 하위 소득 기준에 딱 걸쳐 계셔서 의료급여는 못 받고 건강보험료만 내시는 분들은 한 달에 병원비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치과라도 가게 되면 그 달은 정말 비상이에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분한테는 그럭저럭 되고 어떤 분한테는 진짜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 의료비에 있어요. 건강하시면 80만 원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그 달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부부 2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2분이 합쳐서 150만 원으로 사시는 경우요. 충청북도 어느 작은 읍내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70살이에요. 할머니는 66살이고요. 2분 다 국민연금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56만 원, 할머니가 28만 원. 합치면 84만 원이에요. 여기에 부부 2분 기초연금이 합쳐서 5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 137만 원인데 여기에 할머니가 작은 밭에서 채소 팔아서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더 버세요. 그래서 한 달 합산이 150만 원 정도 된다고요. 2분이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들어봤어요. 우리는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이야. 오래된 집이지만 내 집이야. 그러니까 월세가 없어. 이게 제일 큰 거야. 재산세 1년에 내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 공과금이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고 식비가 둘이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돼. 할머니가 텃밭에서 상추, 고추, 감자 같은 거 키우니까 채소는 거의 안 사거든.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35만 원 언저리야. 나머지 110만 원이 남는 거지. 그러면 이 110만 원으로 뭘 하시냐고요? 병원비가 제일 먼저야. 둘 다 약 먹거든.
한 달에 약값이랑 병원비 합쳐서 4만 원에서 5만 원 돼. 그 다음에 명절이나 제사, 이런 데서 쓰는 거 좀 적립해두고. 손주들 용돈, 이것도 빠질 수가 없잖아. 그러고 나면 남는 게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야. 그걸 저축은 아니고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거지. 비상금 통장에 쌓이는 게 얼마냐고요?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시면서 300만 원쯤 모였어. 5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5년에 300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모은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갑자기 보일러 수리비나 집수리 같은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카드 빚 안 지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힘들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어. 그때는 아이들 키워야지, 빚 갚아야지, 뭐 해야지.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우리 둘이 밥 먹으면 돼. 그게 어디야? 이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이 더 가볍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줄었다는 것, 그게 주는 자유로움. 그런데 이 두 분이 가능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월세가 없다는 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조건이에요. 반대로 월세가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수도권이나 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 월세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심하면 50만 원이 넘는 곳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8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빠지면 40만 원 남아요. 거기서 공과금, 식비, 의료비 내다 보면 진짜 없어요. 한 달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세 내는 구조로 노후를 맞으면 연금이 얼마가 됐든 항상 빠듯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80만 원, 15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뭔지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분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보면서 눈에 띄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식비에서 절대로 쌀은 안 아끼신다는 거예요. 밥만큼은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반찬은 줄여도 쌀은 좋은 거 사신다고요. 이게 사실 건강이랑 직결된 문제거든요. 밥을 잘 먹어야 병원을 덜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식비에서 아끼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비용이 드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공통적인 건 사교 활동을 완전히 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줄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나가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게 그냥 기분 전환이나 심심함 달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회적 연결이 유지돼야 우울증이 안 와요. 노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그게 오면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드니까요. 세 번째로 공통적인 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적극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것들, 점심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경로당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냉난방도 되고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이게 다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혜택인데 이걸 모르거나 창피하다고 안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득 인정액 계산이 복잡해서 나는 아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환산해서 보거든요. 집이 있어도 그 집 가격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그리고 금융 재산도 봐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이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원이에요. 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65세 넘으셨고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주민센터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다 도와드려요. 창피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외에도 놓치시는 분들 많은 게 있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 감면 혜택도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일정 기준 이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50대이신 분들 이야기예요. 지금 50대 중반에서 60 초반 사이인 분들, 그러니까 196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중에 본인이 얼마 받게 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본인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시면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이랑 예상 수령액이 다 나와요. 이걸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짧으신 분, 예를 들어 전업주부로 계셨거나 사업하다가 납부를 못한 기간이 긴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임의가입이나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추납이라는 게 과거에 납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지금 내서 채워 넣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기간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아직 멀었어. 나중에 생각하지 뭐입니다. 55살, 56살. 이 나이 되면 벌써 국민연금 수령까지 10년도 안 남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준비 안 됐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퇴직금이나 개인 저축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의 공백기,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기 시작하는 몇 년 사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기간에 퇴직금 다 써버리시거나 보험 해약하시거나 자녀한테 손 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나중에 제일 후회하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50대이신 분들 있으시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수령액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하나만 해도 오늘 이 영상 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 80만 원,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금액이 오릅니다. 이걸 물가 연동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연금이 5% 넘게 올랐어요.
2025년에는 3.3% 올랐고요. 그러니까 매년 아주 조금씩이지만 올라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이야기 하나 해야 해요. 국민연금 재정 문제요. 이게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수십 년 뒤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당장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해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국가가 연금을 갑자기 없애거나 뚝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 받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 준비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80만 원으로 버티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돈이 나가는 구멍 막기예요. 어르신들 보면 가장 돈이 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의외로 전화 사기, 보험 해약, 불필요한 보험 유지, 그리고 자녀한테 무리해서 주는 돈이에요. 전화 사기는 요즘 정말 교묘해졌어요. 검사라고 하고 전화 오고, 금융사기 피해자라고 하고 전화 오고,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표적이 돼요. 자녀들한테 꼭 당부드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험. 젊었을 때 열심히 들어놓은 보험들이 있는데 이게 은퇴 후에 맞는 보험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보험료 내면서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꼭 필요한 실손의료보험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해약이 답이 아니에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한테 무리해서 돈 쓰는 거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긴데요. 자녀 결혼 자금, 손주 학원비, 이런 데서 본인 노후 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게 기쁜 건 당연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 본인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돼요.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자녀한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부모가 80만 원으로 버티다가 병원비 생기면 자녀한테 전화하게 되는 구조. 이게 자녀한테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게 사실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자녀들이랑 연락이 드문드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혼자라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 지자체마다 긴급 안전 확인 서비스, 스마트 안전 돌봄 같은 게 있어요. 센서를 집에 설치해서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에 물어보시면 돼요. 혼자 사신다고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돼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제 돈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일상이 어떤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김할머니 있잖아요. 80만 원으로 사시는 혼자 계신 분.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쭤봤더니 오전 6시에 일어나신대요. 이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하시냐고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걸으신대요. 30분에서 40분 정도. 이게 공짜잖아요. 운동도 되고 기분도 풀리고 이웃 어르신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복지관에 월수금 가세요. 거기서 노래 교실도 하고 수채화도 배우고 수강료가 한 달에 5천 원이래요. 5천 원에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점심은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드시는데 2천 원이래요. 2천 원에 밥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오후에는 집에 오셔서 텃밭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베란다 화분에 상추 키우시고요. 저녁에는 드라마 보시고 자녀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시고요. 할머니 말씀이 하루가 생각보다 바빠. 심심할 틈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삶의 밀도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채우느냐. 이게 노후 만족도랑 훨씬 더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도 그렇게 나와요.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질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80만 원이 충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떤 삶을 만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80만 원이 넉넉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진짜로 부족해요. 특히 아프게 되면 이사 가야 할 때,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이때 80만 원의 한계가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50대이신 분들한테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신청 자격 미리 알아보기, 주거 형태 점검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나중에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8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 상황에 계시고 그분들 중에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시고 쓸 수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자녀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복지관 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이게 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창피할 것도 없고 혼자 다 감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80만 원, 150만 원. 이 숫자로 사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주거비가 있냐 없냐, 건강 상태가 어떠냐, 주변에 복지 자원이 있냐, 사회적 연결이 있냐. 이 모든 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준비한 사람이랑 준비 안 한 사람은 이 숫자를 받았을 때 느끼는 충격이 달라요.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은 이 금액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이미 구상해 놓은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설마 이것밖에 안 나오겠어 하고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린 사람은 이게 진짜 충격이 돼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그러면 이 80만 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숫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으면 좋지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80만 원, 150만 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은퇴자의 한 달 수입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 보기.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이 딱 좋은 날이에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은 기초연금 신청 자격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것 하나가 한 달 30만 원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받으면서 의료비 줄이는 실제 방법 더 구체적으로 가져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세요.